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 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에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즉 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슬라이드에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법원, 검찰, 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죠.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 2심, 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죠.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이 법의 지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 부처로서 이것을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자,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루어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DOJ죠, Department of Justice 아닙니까? 예, 정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 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WGB라 그러죠. 실사단이 지난 연물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 다녀가서 정확한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 선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패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패 수사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타냐후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지금 AP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째 엄청난 내용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없고 철의 장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당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정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 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구하던 나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자,